보통령,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이 좀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에게는 대통령보다 뽀로로가 최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키마우스나 포켓몬과 같은 외국 캐릭터가 국내 시장을 점령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 캐릭터가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탄생하게 됐는지 네. 그 뒷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통령, 그리고 타요의 아빠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는 계실 텐데요. 그래도 스스로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애니메이션 기획자이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뭐 작가이기도 한 최종일이고요. 그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근데 대표님 좀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 네.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회사를 살려내고 키워낸 캐릭터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많이 들으시죠? 왜 뭐 이렇게 묘하게 헤어스타일과 안경도 안경 때문이지 안경 때문일까? 않을까요? 제 생각에도 아마 안경 때문에 뽀로로랑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애니메이션 기획할 때 그리고 그 캐릭터 디자인할 때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된 건 없습니다. 야, 근데 뽀로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사실은 이 주제곡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아니 애도 없으면 또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조카가 그렇게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조카 바보구나. 그렇죠. 근데 뭐 이 주제곡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송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대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뽀로로가 올해로 2023년 20살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그 화제가 됐던 영상이 또 하나가 있죠. 네. 축제였는데 그 학생들이 떼창이라고 하죠. 모두가 함께 뽀로로 주제곡을 부르는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네네. 저도 그 유튜브 통해서 그 영상 봤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뽀로로가 올해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고, 그때 그 2003년에 나왔을 때 처음 애니메이션을 봤던 친구들은 이제는 뭐 대학생이 되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도 진출하고 이렇게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뽀로로 주제가를 그 열심히 불러주고 그 뽀로로 캐릭터를 또 그 다른 방식으로 즐겨준다라고 하는 게 뽀로로를 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고, 한편으로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런 경우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뿌듯함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예. 참 20년 뭐 이제 다 성인이 됐는데, 사실 그 어릴 때 즐겼었던 그 캐릭터가 이제 대학 입학하면서 뭐 가방을 매긴 좀 그렇고, 그렇죠. 많은 캐릭터인데 속옷 정도는 입을 것도 같다는 추측을 해보는데, 자 뽀로로의 인기가 이 정도 된다 실감하셨던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그 뽀로로 장난감이나 뽀로로 책들을 보면서 놀이를 하거나 이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이 뽀로로가 이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곤 했는데,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가끔 어떤 그 휴대폰으로 뽀로로를 보는 외국 어린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에서도 우리 뽀로로를 봐주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뽀로로가 그 이전보다는 많이 좀 성장하고 국제화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예. 네. 어른들도 이제 뭐 다들 이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새하얀 이제 설국이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펭귄 주인공들과 뭐 곰도 나오고요, 다양한 그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 하나하나를 그냥 그려내지는 못했을 것 같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사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제작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해서 그 제작비를 회수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애니메이션 기획을 할 때부터 해외 시장에서 동시에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보다는 동물을 캐릭터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삼을 동물은 두 가지 정도의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이어야 한다. 예. 두 번째는 그런 동물들 중에서 덜 다루어진 동물을 찾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뭐 강아지나 토끼, 고양이 정말 좋아하죠. 그런데 이미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물들을 찾다가 저희가 주목했던 게 펭귄이었죠. 야. 아, 펭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래픽적으로 차별화를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성격을 부여를 하기를 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성격. 항공 헬멧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 파일럿이 쓰는 헬멧하고 고글을 이렇게 쓰이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펭귄을 주인공으로 하고 그 주인공과 같이 활동할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 선정을 해서 그 뽀로로와 그 친구들이 그 동물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뽀로로의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경제적 효과, 뭐 브랜드 가치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9년인가 10년 정도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그 뽀로로의 그 브랜드 가치를 3,893억 정도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뽀로로의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어서 지금 뭐 이제 측정하지 않은 브랜드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산하는 영상 그다음에 라이센스, 머천다이징 네네. 그밖에 공간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걸 통해서 연간 소비 시장 규모로 1조 원 이상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그럼 시장 규모가 어. 1조 원이면 네. 대표님 회사로는 제법 들어오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그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 정말 그 문화적인 가치도 그렇죠.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최근에 한국의 많은 K 콘텐츠라고 불리는 콘텐츠들이 많은 나라의 어떤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그 파급 효과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애니메이션도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 어린이들의 어떤 정서, 아우. 그 뭐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에 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대표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원래 하셨던 일이 광고 기획이셨어요? 네, 네. 그것도 대기업에 계셨었거든요. 그럼 광고 쪽 계속 나갈 법도 한데. 그랬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현업 광고인으로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물론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분명히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했던 일이기는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제 의사보다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광고주에 의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좀 있다. 그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애니메이션을 한다면 이런 회의감 없이 그리고 몇 날 밤을 새더라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했었고 다른 네.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이제 미개척된 영역이었죠. 그 산업 환경이 척박하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생각들을 했었죠. 네. 과연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거를 직업적으로 선택한다라게 하는 게 정말 옳은 판단이고 그렇죠. 현명한 결정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직은 젊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제가 이제 도전할 수 있었던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늦으면 못한다. 와. 이럴 때 도전을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도전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에 뛰어들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뛰어들자마자 뽀로로 성공 이렇게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고 해요. 뭔가 야심차게 도전했는데 실패의 경험들이 또 네, 있으시다고요. 어떤 만화였을까요? 97년에 그 녹색 전차 해모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었는데 네. 정말 고맙게도 시청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저도 알아요. 그 나이에? 네, 알아요. 97년도니까 몇 살이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91년생이니까. 그렇겠네. 네, 네. 그래서 그 해 방송됐던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오긴 네. 했는데 이 상업용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판단은 결국은 수익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제작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를 회수하는 데는 실패를 했죠. 쓰라린 경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게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후속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계속 작품들을 만들어서 공개를 할 때마다 무엇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계속 실패를 네. 수익적으로는 실패를 계속 하신 제가 거예요. 좋게 말했지만 계속 망했던 거죠. 그 얘기가 네. 듣고 싶었습니다. 네, 뭐 그 한 번 한 번의 과정들이 정말 지금이야 그 웃어가면서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었죠.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면 뽀로로도 저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